네, 태극기 라이브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 먼저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속에서 오늘 어느 때보다 좀 바쁘게 시장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뒷단의 시간대가 또 좀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그 마감 시황은 조금 짧게 이제 진행이 될 건데요. 템포를 좀 올려서. 네, 네. 그래서 앱을 통해서 이제 관련된 뭐 내용들은 다운로드 한번 받으셔가지고 자료는? 오늘 못하는 부분들은 그 자료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대화명 중에 LEE 리라는 분이 이제 박근영 책 올렸으니까 아 이분은 좀 제가 감사합니다. 좀 제가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이거 같고요. 체크 말고 뭐 커피 상품권이라도 하나. 아, 뭐 개인적으로 아니 제 눈에는 안 보이는 네, 거예요. 참고로 저희 그러니까. 식구는 아니에요 아. 분명히. 예, 그래서 그런 아니 딱 눈에 박근영 들어오네요. 부장님 응원해 주시는 분들은 여기 다 팬들이에요. 다시 보기로 보면 항상 엄청 많아요. 아,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 부장님 안 나오시면 막 난리가 납니다. 많이 왜 안 난리나죠. 나왔냐 막 그쵸? 이러면서 막. 난리 안 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굉장히 네, 난리가 그래요? 납니다. 자, 오늘 시장 예. 난리가 났어요. 예, 난리가 났는데요. 일단 이제 코스피는 15.5포인트 하락 출발했는데 역시 피치사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소식 영향입니다. 뭐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피치 관련된 이 뭐 관련해서 딜플레이에서 이제 AA 플러스로 이제 좀 한 단계 빠졌습니다. 뭐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이 이야기가 결국은 이제 그 잦은 부채 한도 이슈가 주요 사유입니다. 피치사가 이야기했던 신용등급 강등의 원인은 잦은 부채 한도 이슈가 사유이고요. 그래서 이제 옐런이 야 이건 뭐 야 원래 하루 이틀 이야기도 아니고 옛날 이야기인데 왜 이제 와갖고 갑자기 이것 갖고 하냐 하고 항의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좀 뭐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피치가 이제 세 번째 정도 큰 이제 신용등급 관련된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은 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좀 주 대부분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일단 영향은 오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오늘 굉장히 지금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이거예요. 초전도제. 초전도체. 초전도제. 초전도체. 요거 발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거의 이거 아니면 나머지 다 빠졌다. 뭐 이렇게 그렇죠. 거의 봐도 네. 될 정도로. 여기만 그냥 급등. 그렇다니까 이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2차 전지까지 힘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 되면 2차 전지도 뭐 그렇게 이슈가 되나? 뭐 에너지 쪽이 완전히 혁명인데 뭐 전 세계 생각, 예. 모든 시총을 합쳐도 그렇죠. 이 회사한테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침에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이제 반짝하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빠져버렸죠.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로 핵 융합 에너지까지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 급등세가 나타났고요. 전선 전력 설비나 건설기계, 비철금속, MLCC, 철강과 로봇 그리고 히토리와 페라이트도 관련주가 있었습니다. 관련주 강세였고 이 전일 하락 전환했던 2차 전지 소재주가 시초가에는 하락 출발했지만 이후에 반등하면서 2차 전지 장비 와 더불어서 플러스권으로 가기도 했습니다만 역시 역부족이었고요. 그 외에도 아모레퍼시픽 중심으로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일부 화장품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였습니다. 10시 15분 기준에 외국인 선물은 1조 600억 이상 매도를 했고요. 2시 20분까지 기준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2조 원을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 플레이를 한 겁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철강업종 매수 전환했는데 포스코 홀딩스의 매도가 조금 진정되는 분위기였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결국 이제 아시아 증시 하락이 더 부각이 됐는데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 시장 대비 아시아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아웃퍼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 키마키에 맞춰서 약간 피치사의 신용등급 하향이 약간 빌미가 좀 된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용등급 관련된 강등이 2011년에 S&P 등급 강등 시기가 좀 오버랩이 됐는데 네. 이때하고 좀 다르다고 이야기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유럽 쪽의 재정 위기까지 뒤에 맞물리면서 이제 충격파가 좀 컸던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뭐 부채 한도 협상 난항 속에서 약간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하고 좀 다른 거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벌써 5.25에서 5.50까지 이제 올라왔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후반에 들어가면서 이제 더 많이 올리기가 조금 어려운 단계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신용등급 하향 발표 이후에도 오히려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매크로 지표가 기대보다 양호하다는 점도 그때하고 좀 다른 부분이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대형 기업들의 매출 증가나 이익 개선이 또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 2011년과는 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S&P가 움직이거나 무디스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피치 단독의 신용평가 절하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무게감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게 이미 이제 5월 달인가요? 이미 먼저 이야기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신용등급 관련된 부분들을 낮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이다. 근데 다만 8월 초에는 미국의 제조업이나 고용 지표가 연달아
덩달아서 공개될 거고 8월 중순까지는 경기 민감주 업종들의 실적 발표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환율이나 국채금리 그리고 증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계를 한다라는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진을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은 2011년도에 주요국의 경기 관련해서 지금과 다른 점인데 그때는 경기가 OECD 선행지수에서 뭐 G20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빠지기 막 직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충격파를 받았지만 지금은 이제 경기가 반등구미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 충격파가 좀 약간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2011년 8월 5일 날 S&P의 신용등급 하향 당시의 주가 금리 동향인데 신용등급이 하향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뭐죠? 채권이 강세, 그러니까 금리가 빠졌다는 거죠. 검은색이 채권입니다. 이 채권이 금리가 빠진 거고요. 그 다음에 주가는 단기 조정을 받고 바로 조정이 회복세가 됐다라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진다, 뭐 큰일 났다 이게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이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업종별로 보면은 영풍재지가 계속 강세입니다. 조이목재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비금속 광물 강세 속에 이제 최근 인적 불안에 재상상한 조선내화가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고 의료정밀이나 철강금속이 가장 부진했고요. 시총 상위 따른 역시나 반도체나 2차전지, 인터넷주가 다소 좀 약세를 보였고 운수장비나 전기전자도 수익률 하위권에 위치했습니다. 다만 이제 종목단에서는 기관 순매수세가 유입됐던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관련된 화장품주가 차별적인 상승세가 보여줬고 코스닥도 기관 외국인 매물이 출회되면서 반도체, 일반 전기전자, 하드웨어 가장 부진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초전도체 관련된 테마 관련주가 완전 급등세였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초전도체 네. 과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이슈. 근데 이게 오늘만 핫했던 게 아니라 최근 지난주에 갑자기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더니 네. 시장에는 월요일 조금, 화요일 확, 오늘 또 확 이렇게 영향을 네, 줬죠. 맞습니다. 사실 뭐 저희도 이게 저도 사실은 과학적인 뭐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문과 나오셨죠? 네, 문과 저 출신이시죠? 문과입니다. 문과. 문과 출신입니다. 네, 저도 문과. 문과입니다. 네, 쓰리 아, 또 문과. 무슨 네. 말을 하려다가 말 네. 조심하게 되네. 아, 문과 트리플. 네. 아 그래요? 왜 운송합니다. 이건 괜찮잖아요. 문송 문과니까. 왜 문과생들 비하하는 거예요? 비하는 아닌데. 시청하시는 문과생들 기분 나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의외로 외모에 비해서 전혀 안 어울리는 법대 출신이고요. 뭐가 왜요? 안 보인다. 법대처럼 딱 눈썹 이렇게 딱 법대라고 적혀 그놈, 있는데요. 그놈. 아 그런가요? 그럼. 네. 다른 사람들은 레크레이션 학과 나오지 않았나 그러는데. 자, 이제 오늘 이야기는 초전도체 관련인데요. 네.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한양대 연구진이 27일 뭐 밤에 뭐 기반에 납 기반에 상온과 상압 초전도체 관련된 LK99 개발했던 연구에 대한 해외 연구진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겁니다. 네. 사진 띄워주시면 이 분석 결과 관련된 원본입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예, 이거 그냥 읽어보시면 쭉 그냥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리진 오브. 네, 될 겁니다. 예, 코렉티브. 바로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솔레이션. LK99 구조를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결과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성을 가질 수 있는 결과가 주요 내용이고 시네이드 그리핀이라는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연구원이 지난 31일 현지 시간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아카이브 이거는 이제 검증 안 된 논문을 올린 곳이에요. 네. 아카이브 쪽에 LK99 구조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본인들은 또 실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근데 네. 어렵긴 하지만 기존 초전도체보다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실은 겁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성공한 건 아니고 자기네들이 논문 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네. 성공할 것 같더라. 네. 그 얘기를 한 거죠. 자, 이게 쉽게 생각하면 초전도체 관련된 게 뭐야? 우리 아바타 영화 보시면 네. 이 땅이 이렇게 막 이렇게 떠 있잖아요. 섬들이 떠 있죠. 예. 위에. 네. 그 아바타 침공한 이유가 그거예요. 초전도체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아바타에 침공한 게 그 내용이 그래요? 아바타입니다. 처음 알았네요. 처음 알았어요? 이게 왜 떠 있나 싶었는데. 네, 그게 이제 아바타에서 나오는 우리 인간이 이제 아바타 세상을 이제 침공한 이유가 침공한 그 이유가 그 외계 초도도체 그 물질을 행성을. 그 행성을 이제 침공한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고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저항값이 0이다 보니까 이게 뜨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 초전도체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영하 100도 이상 거의 지금은 기술적으로 한 140도 정도까지는 구현이 돼요. 과거에는 뭐 200 몇십 도까지 영하를 260도. 269도. 270도 가까이입니다. 69도예요? 네. 96도 아니고? 제가 봤어요. 269도.
96도 아니고 69도입니다. 네. 그래서 270도 가까이가 됐어만 이제 그게 네네네. 가능했는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영하 한 140도 정도까지는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된 물성을 나타내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기술까지는 왔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상온에서 이야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의 트릭이 있었던 게 이 140도 정도 수준에서 이제 뭔가 영하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대단한데 여기에다가 압력을 상당히 세게 가하면 이게 온도가 좀 올라가도 계속 그 현상을 나타내는 약간 트릭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굉장한 압력을 가해야지만이 약간 트릭으로 약간 온도가 올라가는 쪽에서 보여지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실험 결과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압력이 없이 아주 센 압력을 주지 않고 네.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냥 상온 한 20, 30도 정도의 이 초전도체 성격을 가진 뭔가를 발견했다. 근데 이게 물질 합성을 통해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어떻게 합성하는지를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레시피가. 냈대요. 예, 레시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레시피를 가지면 한 일주일 정도면 그 물성이 만들어진답니다. 그걸 나타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후반 정도면 실제 그걸 막 테스트한 사람들이 메이킹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나오죠? 메이킹해서 아마 일주일 만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결과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어떤 쪽은 성공했다 이야기도 나오고 어떤 쪽은 실패했다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아주 글로벌리 아주 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류가 흘려도 저항이 0인 꿈의 물질이기 때문에 뭐 자기 부상 열차이거나 풍력이나 항공기 모터, 전기 충전 엄청난 에너지 발전의 혁신이 나타나는 거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어떤 뭐 설명을 할 수가 없대요. 이게 아인슈타인도 이거 하다가 못 해가지고 실패했다 그러고요. 규명을 하다가. 아인슈타인조차도 실패했던.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가 두 개가 일정 온도 이상 내려가면 두 개가 붙어 다닌대요. 원래는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서로 밀어내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서 다녀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일정 온도 이상 내려가면 마이너스 두 개가 붙어 다니는 성격이 추워가지고.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너무 온도가 낮으니까 추워서. 추워서 붙어 다닌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희한하게 특정 온도 이상으로 아주 차갑게 내려가면 마이너스가 두 개가 붙어 다니고요. 그러다 보면 플러스하고 이렇게 뭔가 묶여있는 어떤 그게 있는데 그걸 끊어버린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저항이 제로로 가는 그런 성격이 나타난다는 그런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규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낸 그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가 어떤 곳이냐? 네. 자, 사진을 띄워주시죠. 누구죠?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죠. 여기 사람들 다 일일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는 이게 허접한 데가 아니고 노벨상 수상자인 어니스트 로렌스가 이 사진 속에 있고요. 에드윈 맥밀런, 그다음에 루이스 윌터 엘버레즈라는 사람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오펜하이머 핵 만든 사람 로버트 오펜하이머와 로버트 레스벌 윌슨도 여기 사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전도체가 만약에 개발이 되면 우리가 일론 머스크가 엄청난 뭐 이렇게 대단한 개발자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그냥 차파리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차파리라니요. 비하시면 안 그다음에 되죠. 조심하셔야 그러니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네. 장난삼아 네, 이야기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초전도체가 엄청난 어떤 뭔가가 혁신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만큼의 혁신이다. 예, 뭐 사우디 뭐 누구 왕자 그냥 뭐 됐어, 기름 장사 됐어. 이런 정도로 볼 수 있는 정도로 엄청난 어떤 뭔가의 어떤 이만큼의 비중에 네. 어려운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가능하게 되면 이론적이 아니라 상업화가 가능하게 되면 이게 엄청난 어떤 뭐 노벨 물리학상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게요. 세상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시장에서 핫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맞는 거냐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아까 뭐 어떤 부분을 비하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그만큼 이 초전도체가 어느 정도의 그 어떤 시장에서 핵심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지를 조금 약간 재미있게 시장에서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만큼 굉장한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규명한 이론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뭐 오늘 속보 보니까 중국 무슨 대학교에서 네네네. 그거는 했대요. 부양하는 거. 음. 이게 물질이 이렇게 마이너스면 음. 자기 장 때문에 부양 네네네. 하는데 그것까지는 했는데 음. 그 하나를 뭐 못했다고 막 뭐 그러던데. 그래서 이제 예. 일본에서는 이 기술이 실질적으로 그 고속열차 있잖아요. 네. 거기는 적용이 되고 있어요. 자기 부상 열차요. 예, 그래서 이제 레일이 아니고 아마 열차의 아랫단을 굉장히 차갑게 해가지고 이렇게 떠서 뭐 그 시속 180km까지는 그냥 이렇게 가는데 그 윗단으로 속도가 올라갈 때는 이 초전도체 관련된 기술로 이 어떤 기차의 아랫부분을 굉장히 차갑게 해가지고 이게 가는 게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그런
그 일본의 어떤 기술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상업화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엄청나게 비싸겠죠. 비용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상용화할 수 있냐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국의 화중과학기술대학교가 뭐 했다. 합성 성공했다고 이제 동영상 띄웠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창하이신 중화과기대 재료공학부 교수도 이제 여기서 뭐가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하다 보니까 약간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아메리칸 슈퍼컨덕터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가 오늘 아침에 시간에서 110% 급등했습니다. 딱 정말 초전도체 회사네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해서 종목들이 나오는데 어제부터 이제 움직임이 있었죠. 사실 네. 어제 서남, 신성델사테크, 덕성, 파워로직스,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부각된 게 LS 일렉트릭, 두산 에너빌리티, 신성델타테크, 파워로직스, 아모텍, 그리고 이제 초전도체 개발에 수혜가 전망되는 모비스, 고려제강, 비추르테크, 일진파워, 우리넷, KCAS, 뭐 이게 핵융합 에너지와 양자암호 관련된 쪽에 연관되거든요. 네. 다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뭐 여기 소재가 구리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네. 또 LX 일렉트릭. 네, 맞아요. 원래는 이쪽에 관련돼서 은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저항을 0으로 만드는데 가장 가까운 게 은이거든요. 근데 은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좀 덜 비싼 게 두 번째가 구리예요. 그러니까 구리가 부과를 받는 겁니다. 근데 아직 그 물질에 대해서는 어떤 물질이라고는 나온 건 그 없잖아요. 레시피가 있잖아요. 레시피에 구리랑 레시피에, 은이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간다. 그래서 그 레시피를 공개해서 이분들이 다 지금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베이킹 굽고 그러고 있는 거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비철금속이나 네. 히토리 희귀금속 관련 테마도 뭐 대창서원, 티플렉스, 국일신동, 이구산업, 동고 RS 등등 관련된 원료 산업으로 이야기되는 거고 그래핀을 이용한 초전도체 구형 관련 연구가 또 부각되면서 상보나 뭐 크리스탈 신소재 이런 그래핀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도 난리가 나니까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보도자료가 나옵니다. 이런 학회도 있어요? 오늘 2시에 낮 2시에 한국 초전도 좋은 학회에서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현 단계에서는 상온 초전도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발음 어렵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뭐 부인은 아닌데 네. 아직은 조금 애매하다. 네, 아직은 현 단계에서는 아니다. 어렵다는 일정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초전도체 한국 초전도 좋은 학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우스갯소리로 좋은 학회니까 상온 초전도체를 뭔가 부인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너무 이제 시끄러운 거예요 SNS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저도 이제 기술을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어쨌든 2시에 공식적으로 이 학회에서 부인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들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초전도체 관련된 학회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네. 그쪽은 공식 입장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회 쪽의 입장이 어떤지는 좀 지켜보자는 쪽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끝까지 이제 오늘 이제 주가들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2차 전지 섹터가 돌아서다가 이게 계속적으로 힘이 있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오히려 빠지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신재생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영향이 좀 부정적으로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 쪽으로도 이런 테마 쪽으로도 돈이 몰리니까 이쪽도 좀 팔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수급도 생긴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오늘 또 이 관련된 코멘트를 냈는데 이게 해당 애널리스트가 코멘트를 낸 건 아니고요. 네. 해당 애널리스트가 유진투자증권에서 임춘택 그 GIST 에너지 융합 대여금 교수의 코멘트를 약간 그 따와서 이 관련된 부분들 전문가 코멘트라고 해서 이제 공유를 했는데요. 이 관련해서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그 이제 관련된 교수의 이제 코멘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연구 결과가 나온다면 노벨상 물리학상값은 당연히 맞는 거고, 근데 이제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된다 해도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다. 몇 가지 나열하면 초전도체는 일정 전류 이상 흐르면 초전도성을 잃는다고 합니다. 일정 전류가 예. 이상 흐르면 그래서 일정 자장 이상을 가해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자장 에너지 저장 장치로 초전도 코일 연구를 많이 해봤지만 배터리나 양수 발전보다 실용성이 떨어진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초전도 도소는 직류에선 저항이 제로가 맞다. 근데 교류나 변동 전류에선 그렇지 않다. 그래서 손실이 있다. 그래서 그저 저항이 적은 비싼 도선으로 아마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상온 초전도 코일은 연구 자석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연구 자석의 전력이 필요 없는 거와 똑같은 논리다. 이런 이야기고 모터, 발전기, 전선 등 초전도체가 쓰일 수 있는 모든 곳에는 연구 자석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장의 시간적, 공간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작지만 손실이 결국 발생한다. 결국 다시 구리선이나 알루미늄선과 같은 상온 초전도선과 또 경쟁을 해야 된다. 인 거죠. 그래서 특히 고주파에서 초전도선의 장점이 유지될지는 아직은 회의적이다.
그리고 상온 초전도체가 핵융합 발전이나 전기 비행기, 전기 배의 상용을 앞당기고 나아가서 뭐 떠다니는 나라된 자동차나 공중도시를 구현한다는 등의 주장은 아직까지는 이 교수님 말씀으로는 좀 허무맹랑한 상황이다. 그러나 다만 초전도체 양자 소자의 상용화에는 상온 초전도체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반도체가 극저온을 유지해야 되는 기존 초전도체 온도 영역에서는 거의 부도체라서 동작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초전도체 양자 소자 관련된 상용화는 뭐 어느 정도 이게 조셉슨 소자라는 거 불리는데 이것도 찾아보니까 초전도 현상을 이용한 스위칭 소자라고 또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설명 못 하겠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게 약간 이걸 들어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2차 전지에서 전고체 느낌. 전고체 배터리가 만들기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효율도 굉장히 좋고 좋다 그러고, 불도 안 안정성도 나고 있고. 그런데 만들기는 어렵고. 하지만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언젠가. 그런데 아까 뭐 거기서도 이야기했듯이 이것도 약간 효율이 떨어지니까 구리랑 경쟁해야 되는. 지금 전고체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뭐 삼원계나 LFP를 완전히 대체하는 게 아니라 약간 비싼 차에는 전고체 네, 쓰고 일부 모델에만. 서로 막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들어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막 이거를 네, 극명하게 지금 아니라고 하는 쪽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까 연구소, 국립연구소가 네. 그 노벨상을 탔던 사람들도 무수하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연구소에서 이거에 대한 가능성을 일단 언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느 쪽에 말이 맞는지는 사실 뭐 누구도 지금 가늠하기가 좀 쉽지 않은 국면인데 그게 아까 제가 관련주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재밌는 건 뭐냐면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대정화금이라는 회사가 이제 관련주입니다. 왜 관련주죠? 이게 구리 관련. 야, 근데 아주 용감해요. IR에서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띄웠습니다. 주가 당사는 급등하기 시작하나 초전도체 관련해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구리 등을 포함한 거래 내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주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IR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저는 용감하다고 봅니다. 주가 가만히 있으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회사가 이제 당일날 바로 이렇게 띄운 것도 이 회사 IR은 상당히 좀 용감하면서 어느 정도 솔직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종목들은 워낙 많이 이제 상한가도 가고 뛰었기 때문에 글쎄요 모르겠어요. 뭐 갑자기 내일 뭐 또 급락할 수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저희가 정말 알 수 없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실제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고 있고 상용화에 대한 어떤 요구가 굉장히 욕구가 큰 건 맞는 것 같아요. 엄청난 변혁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뭐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엄청나게 지금 관심도가 정말 이만한 관심도가 최근에 있었나 할 정도로 좀 높은 편에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약 한 20여 분 동안 이 초전도체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의 이 시간이 허튼 시간이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 주엔부터는 얘기 쏙 들어가 버리면 너무 섭섭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 부장님 그 인공태양 관련된 막 그런 것도 네. 맞아요. 그리고 네. 또 인공태양 만든다고 핵융합 해가지고 음. 인공태양 만든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어, 뭐 채팅창이 많이 나왔지만 황우석 박사 어디가 있냐. 지금 사우디 가 계시잖아요. 네. 야, 넷플릭스에도 나오시던데. 20여 년 전에 인간 복제. 복제양 돌리. 아직도 기억납니다. 뭐 많았어요. 근데 지금 뭐 너무 앞서가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근데 시장에서 관련주가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네, 또 맞아요.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수급이 분들이- 쏠리는 게 문제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섹터들의 수급이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뭐 그리고 2차 전지도 엄하게 두드려 맞을 수도 있죠. 이게 초전도체가 되면 2차 전지 그게 뭔데 뭐 이렇게 가버리는 네, 네. 상황이 갈까봐 이제 문제인 거고 이 기존의 주저주들이 전부 다 이제 시장이 다 이제 매도 일색으로 넘어가면서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조금 뭐 너무 흥분한 테마성을 따라가는 것은 좀 굉장히 좀 문제가 있고요. 너무 흥분하면 안 됩니다. 네, 뭐 사실 이게 맞다면 확인하고 사도 한 수십 배는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 그렇죠. 종목이 뭐 관련된 종목이 정말 맞다면 수십 배는 갈 거예요. 이 정도 사실 기술이라면. 근데 이거는 관련주라기보다는 그 관련해서 그냥 연관을 지을 수 있다 하지 뭐 정말 직접적으로 연관된 거라고는 보긴 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를. 좀 어쨌든 테마성의 움직임이 광기 어린 모습이 사실 오늘 보이긴 한 겁니다. 근데 좀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근데 확인은 필요하고요. 양쪽이 다 이제 뭐 팽팽하기 때문에 주장들이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오늘 MLCC 관련한 종목들도 좀 많이 올랐어요. 네, 뭐 키움증권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최근에 MLCC 전장 부품에 관련된 삼성전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투자증권에서 MLCC 관련된 주가 상승 코멘트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이게 재고 조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MLCC가 지난해 상반기 이후에 1년 6개월에 가까운 재고 조정 기간을 겪었고 지난 4분기부터 생산량 자체가 완전히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월별 단위로 봤을 때도 지금 올라오는 게 보이죠. 과정에서 일본과 삼성전기의 MLCC 생산량이 2010년 수준으로 회귀할 정도로 강한 가동률 하락을 이미 겪었고요. 지난 4분기 정도부터 바닥을 찍고 생산량이 확실하게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지표 개선도 확인되는데 중국의 MLCC 수입액과 일본의 MLCC 수출액 그리고 생산량이 2월 바닥을 확인하고 매월 개선세가 나타나는 전망이 보이고 있고요.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전기의 MLCC 보유일 수가 35일로 축소가 됐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삼성전기 보유 재고 일수인데요. 적정 재고 일수가 40일 정도로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아주 2022년 1분기, 2분기 지나면서 보유 재고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적정 그 재고 보유 일수 40일을 하회하는 35일까지 재고 일수가 축소됐습니다. 무라타의 올해 이제 2분기 캐패시티 비비 레이쇼는 수주액과 출하액 비율인데 이게 1 기준으로 봤을 때 1 이하면 조금 이제 지표가 경기가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1 높아가면 이제 좀 좋은 겁니다. 좀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수주액과 출하액 비율을 나타내는 비비 레이쇼가 지난 4분기에 0.8이었고요. 지금은 무라타가 이제 0.97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게 무라타의 신규 수주 관련된 비비 레이쇼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1을 기준으로 1 하회하면 좀 좋지 못한 건데 이게 반등을 주고 있다는 거죠. 소량 주문 트렌드는 역시 나타날 수 있는데 다만 수요 세트 관련된 수요 개선이 더딤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이전처럼 크게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더군다나 이제 무라타나 삼성전기 모두 차량 쪽 전동화에 들어가는 MLCC가 상당히 많이 올라온다. 다음 사진 보시면은 삼성전기 MLCC의 적용처별 매출 추이 전망인데 위쪽에 이렇게 오렌지 색깔로 보이는 쪽이 전장향입니다. 저게 돈이 되죠. 그렇죠. 전장향이 되죠. 그래서 자율주행 고도화 때문에 모빌리티향 매출이 구조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IT의 역성장폭이 있긴 하지만 24년은 전장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MLCC 외형 성장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점에서 상당히 좀 삼성전기나 삼화콘덴서, 아바텍 이런 쪽에 이제 주가들이 이제 느낌을 받았는데요. 다만 이제 삼성전기는 오늘 엔비디아의 FCBGA 기판을 뭐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삼성전기가 더더욱이 이제 다른 이슈가 또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증권이죠. 삼성증권에서는 삼성전기가 엔비디아에 과연 기판을 납품할 수 있나 코멘트를 내면서 지금 H100 관련된 AI 반도체용 FCBGA 기판이 이제 일본의 이비덴이 납품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삼성전기 포함 다른 업체들이 세컨번드로 일단 그 선정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기판 쇼티지가 되게 많았고 그다음에 AI 가속기 물량이 작았기 때문에 기판 업체들이 별로 이제 관심을 안 가졌다 해요. 근데 올해는 AI 가속기 업체들이 뭐 공장을 먼저 지은 뒤에 투자도 먼저 해주기도 했고 그다음에 기판 쇼티지도 풀렸고 AI 가속기의 위상이 또 달라지면서 엔비디아의 업체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까지 왔는데 H100용 기판은 아마 선도업체 그러니까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생산해 볼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은 충분히 된다는 거고 엔비디아 입장에서 삼성전기 장점이 중화권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적 다변화를 꾀하기에는 상당히 좋다는 점은 아마 엔비디아 입장에서 좀 고려를 할 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삼성전기가 작년 말부터 베트남 기판 공장을 가동하면서 AI 반도체용 기판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기판 산업에도 AI로의 흐름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면서 삼성증권에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오늘 생각보다 상당히 좀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하면서 주가를 좋았다 이 볼 수 있습니다. 네, MCC. 조금 유지해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윗꼬리, 좋다가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았죠. 네. 어제 오늘 엄청 초전도체로 좋다가 간 거예요. 초전도체. 밀려버려가지고 오늘 뭐 기판 쪽 뭐 BH도 그렇고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는데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도 네.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통신 장비주들도 오늘 좀 올랐어요. 네, 이건 뭐 그냥 짧게 갈게요. 네. 뭐 사실 뭐 5G 통신 장비 이야기해가지고 뭐 별로 좋은 이야기를 못 들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가지고. 예. 근데 이제 오늘 그래도 이제 일부 통신 장비들 주가들이 올랐고요. 뭐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사실 뭐 커버리지를 하는 게 하나증권 뭐 대부분 커버리지 많이 했던 창구인데 뭐 이렇게 다음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죠. 그래서 하나증권에서 이제 커버리지를 하고 있는 RF HIC나 솔리드 이노와이어 그다음에 HFR 합산 기준 2분기 실적은 조금
조금은 약할 걸로 봅니다. 아마 4개에서 합산하면 아마 적자 쪽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거죠. 근데 3, 4분기 이후부터는 좀 회복을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국내 관련된 5G 어드밴스드 관련된 조기 상용화 기대감은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광 네트워크 투자 이슈가 굉장히 뭐 이슈가 뜨겁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초고속 인터넷 전국망을 언급한 것도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의 납 케이블 유해성 논란이 또 거세지면서 광 투자 열풍이 굉장히 기대되고 있어서 뭐 투자 관련된 통신 장비주의 언급도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인도 통신사들이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5G 전국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양 수주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다소 조금은 이러다가 또 주가들이 좀 또 힘을 못 쓰고 또 빠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뭐 연속성이 있을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화장품주가 다시금 좀 오르고 있어요. 네, 오늘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 특히 아모레퍼시픽이 아주 눈에 띄게 급등했기 네. 때문에 네. 좀 시장에서 실적도 별로 안 좋은데 왜 이렇게 가지?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제 한투증권에서 오늘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아모레퍼시픽 관련된 실적 발표가 어제 있었는데요. 실적 자체는 컨센서스를 80%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닝 쇼크였죠. 근데 이제 이미 시장에서 예상됐던 실적이었다고 이제 먼저 언급을 했고요. 이번 2분기에 아모레퍼시픽이 성과급 지급이 이미 예상돼 있었고, 그다음에 2분기에 마케팅 비용이 지출이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행사 관련된 마케팅 비용도 2분기에 있었다는 거고요. 규모 있는 비용 지출이 이미 이제 예상됐던 분기이기 때문에 아마 매출은 인라인, 그러니까 매출은 컨센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영업이 OP가 이제 미스가 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이제 시장에서 여러 번 스토리상으로 언급이 됐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볼 부분은 역시 이제 북미 쪽의 성장입니다. 이제 중국 쪽은 역시나 어렵기 때문에 북미 쪽의 성장에 의미가 있는데, 북미 부분이 작년 대비 105%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고, 타타 하퍼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80% 이상의 매출 성장을 이번에 2분기에 이루었다고 보는 거고요. 북미가 고성장을 이어감에 따라 2분기 전체 매출 중에 북미 비중이 7.8%가 올라왔고, 이게 내년에는 아마 11% 이상 올라갈 거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쇼핑 성수기가 미국 쪽에 있기 때문에 11월에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12월에 사이버 먼데 등이 있고요. 통상적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매출이 더 좋을 거다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북미가 고성장을 했던 거는 7월에 진행했던 아마존 프라임 데이 쪽에 라네즈가 뷰티 부분에서 1, 2등 정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선전을 한 거죠. 이 부분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래서 전체 매출 중에 북미 비중이 올해는 8.4%까지, 그리고 내년은 북미 비중이 11.4%까지 높아질 것이라 보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아모레퍼시픽의 전체 매출 중에 북미와 중국 비중인데요. 중국 비중은 확실히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래쪽에 나타나는 선, 그러니까 올해 8.4%, 내년에 11.4%로 이렇게 비중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특히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북미와 비중국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에서 검은색, 검은색 쪽이 선이 전체 매출 중에 중국 비중이고요. 파란 색깔이 뭐냐면 전체 매출 중에 비중국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북미 말고도 다른,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모든 거죠. 그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1%, 그리고 내년에는 24.7%까지 비중국 비중이 저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로 느끼면서 어느 정도 중국 중에서 빠진 쪽을 다른 지역에서 메이크업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법인도 아마 2분기 적자, 3분기도 좀 어렵겠지만은 비중국 법인의 OP 영업이익률이 한 7에서 13%까지 올라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사의 아모레퍼시픽의 마진율이 5에서 7%인데 비중국 법인의 레벨이 전반적으로 7에서 13%까지 올라오니까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EPS 밸류에이션 회복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를 했고, 여기에 따라서 아모레퍼시픽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 마지막 사진은 뭐냐면은, 마지막 사진 띄워주시면은 위안화 흐름과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추이가 좀 동행을 하더라. 그래서 최근에 위안화가 어느 정도 빠진 다음에 저점 대비 소폭 절상적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 아모레퍼시픽이 위안화 이 흐름과 동행해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아마 저기에서 아마 위안화가 더 빠지기는, 절하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구간까지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안화가 이제 위쪽으로 이제 절상적으로 올라간다면 아마 아모레퍼시픽이 동행하면서 주가가 조금은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명지 위원 참 잘합니다. 네. 근데 아모레퍼시픽이 또 그렇고 LG생활건강도 그렇고 중국을 줄이고 다른 나라를 더 끌어올리겠다라는 전략을 계속 어필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될까 싶었는데 보면은 되고 있는 거네요. 네, 실제 그리고 상반기 보면은 중소형 브랜드들 주가들이 많이 급등했는데 네. 대부분 다 일본이나 미국 쪽 이런 쪽에 상당히 좀 선전하면서 네. 인디 브랜드들 아시아 약진했고요. 쪽. 아시아 쪽. 그래서 중국 안 해도 된다는 브랜드들이 많았고, 그렇죠. 그 브랜드들도 대부분 다 이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글로벌 시장의 화장품의 성장은 개별 브랜드의 성장이 아니고요. H&B 쪽의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영이나 네. 미국의 올타뷰티 같은 이런 올리브영과 같은 스토어들의 이제 성장이 화장품의 성장을 이끌고 있고 거기에 입점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명품 브랜드는 입점 안 하겠죠. 대부분 인디 브랜드의 개별 기업들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디 브랜드 약진이 거기서 나타났다 볼 수 있겠고 일본 쪽은 수입하는 화장품의 가장 1위 수입국이 한국입니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화장품의 수입국 1위가 한국이고요. 프랑스 자랑스럽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일본 쪽에도 많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실리콘 투어 같은 이 플랫폼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을 이렇게 판매하는 플랫폼 사업들도 중국 비중이 거의 없거든요. 거기는 뭐 유럽이나 미국 쪽의 비중이 엄청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도 주가들이 굉장히 뭐 많이 올랐죠. 실리콘 투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는 이제 중국을 좀 벗어나서 화장품을 좀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오늘 뭐 전력기기, 건설기계, 엄청 자동차, 많이 준비하셨는데.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도 쭉 이어지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방송을 통해서는 전해드리지 못하고요. 이 자료 그대로 신의 자료실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꼭 자료 다운받으셔서 싹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데일리 힌트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